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도의 재발견. 오늘은 로크로몬드,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호수 근처에 있는 증류소죠. 이 로크로몬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사실 로크로몬드 하면은 골프가 가장 많이 좀 이슈가 되지 않나? 골프 치세요? 저는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. 저도 안 쳐요. 뭐 쳐요? 저는 쳤죠. 골프 스키 안 생겼는데. 지금은 골프를 사실 저는 이제 막 자주 치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3, 40대에는 테니스, 뭐 한 4, 50대에는 골프 이렇게 스포츠가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. 로크로몬드 하면은 D 오픈이라고 하는 브리티시 오픈 네, 메인 공식 스폰서로 2018년도부터인가? 네.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골프 대회를 보다가 보면 한 번쯤은 이제 그 로고를 보셨을 만한 이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생겨났다라는 썰이 있어서 이게 스코틀랜드 하면은 위스키가 유명하지만 골프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어쨌든 그 디오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회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증류소다. 네,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둘기님은 뭐 로크로몬드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? 저는 뭐 약간 독특한 증류 방식. 저는 뭐 이따 차차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뭐 글렌이 아니구나.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로크로몬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, 그러면은 우리 로크로몬드 증류소 뭐 위치라든가 간단한 소개 좀. 뭐 일단 로크로몬드는 기본적으로 하일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로크라는 게 이제 호수라는 뜻이고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그렇죠. 로몬드라고 불리는 그런 호수고 그리고 이 로크로몬드가 어쨌든 로몬드라고 하는 호수의 이름을 따서 로크로몬드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그 호수의 이름을 따서 증류소 이름을 지은 게 유일하다라고 하더라고요. 증류의 역사 자체는 뭐 한 1814년도 뭐 그때쯤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이 증류소의 형태는 비교적 최근이에요. 1965년 정도부터 이 증류소의 형태로서 지금 이제 되고 있고 그 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글램피딕도 그렇고 여러 증류소들이 사슴을 엠블럼으로 많이 쓰잖아요. 여기도 호수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사슴들이 와서 뭐 물도 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사슴 로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로크로몬드. 네네네. 다 이제 거의 다 가보신 거 아니에요? 140개 증류소를 아니다, 다 아니다,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? 생뚱맞은 데 있어요. 쟤는 그냥 도심 끝자락 같은 데 있는 느낌인데 우선 철망으로 다 가려놨습니다. 철조망으로 가려놓고 비지터 센터도 없고 인터폰을 눌러서 나 여기 뭐 방문객인데 안을 구경하고 싶다. 안 된다.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약간 폐쇄적인 증류소예요. 생각보다. 그게 좀 이제 아쉬웠어요. 이 로크로몬드가 이 위스키를 생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. 네,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자기네들만의 비법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로크로몬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의 이제 증류비를 씁니다. 이렇게 목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증류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스트레이트 렉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 단식 증류기와는 좀 다르게 아래쪽은 이제 구리 단식 증류기가 똑같지만 위쪽은 이제 연속식 증류기 같은 방식으로 이 스트레이트 탑처럼 이렇게 생긴 증류기 모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싱글 몰트 위스키 원액도 만들고 싱글 그레인 위스키 원액도 만들고 블렌디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원액을 다 만드는 증류소 한 증류소에서 그런 원액을 다 만드는 증류소는 스코틀랜드에서 유일한 증류소다.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발효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발효를 할 때는 뭐 한 48시간에서 뭐 조금 길면 한 60시간 정도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90시간 이상 발효를 하면서 그런 과일에서 오는 향들을 좀 뽑아내는 그런 특징이 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로크로몬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리차링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미 사용을 몇 번 한 캐스크, 재사용을 몇 번 한 캐스크를 다시 이제 되살려내는 증류소 내에 자체적인 이제 쿠퍼들이 있어가지고 캐스크를 다시 한번 되살려내는 작업들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캐스크들을 제품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굉장히 또 다양한 풍미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한다. 뭐 재밌기는 해요. 재밌기는 이네. 근데
그런 거 비해서 아직 유명하진 않아요. 얘도. 뭔가 그런 재밌는 것들을 좀 많이 해서 뭔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. 저도 사실 안 먹어본 것들도 몇 개 있어가지고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로크로몬드에 대해서는 먹어보면서 한번 다양한 증류의 맛을 느껴봅시다. 네네네. 네. 그러시죠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제품은 로크로몬드의 오리지널. 일단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100%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을 합니다. 도수는 40도로 병역이 됐어요. 40도? 네네네. 요즘 추세치고는 좀 낫네요. 얘도 이제 스완넥이랑 스트레이트넥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버번 캐스크에서 오는 약간 바닐라나 이제 캐러멜 같은 향들이 조금 있지만 조금 더 라이트한 화사한 느낌의 어떤 과일들, 뭐 배라든지 아니면 사과 이런 류의 어떤 향들이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거는 정말 베이직 같아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기본적인 교부제 같은 느낌처럼 느껴지는 그런. 딱 독보적으로 어떤 도드라진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기보다는 무난하게 좀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제품들이 많아요. 근데 어쨌든 이 한 증류소에서 싱글 그레인 제품과 싱글 몰트 제품이 구분돼서 나온다는 거, 그리고 피트가 있는 거와 없는 거,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한 증류소의 원액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온다는 걸 좀 비교해서 마시기에는 굉장히 좋다. 네. 시장에서 이런 싱글 그레인 제품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다양한 제품들, 다양한 스타일의 어떤 위스키 원액들을 맛보고 싶을 땐 이런 제품들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자, 한번 두 번째. 12년인가요? 12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. 12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완넥이랑 스트레이트넥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고, 얘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캐스크,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. 1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재밌는 게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리차링한 캐스크를 사용을 해요. 그래서 퍼스트필 버번 캐스크, 리필 버번 캐스크, 그다음에 리차링 캐스크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원액을 섞어서 만들고요. 같은 숙성 연수지만 그냥 일반 12년 제품, 그다음에 12년 인치무린, 12년 인치몬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, 인치무린 같은 경우는 좀 더 과실향을 풍부하게 해서 만든 제품, 그리고 인치몬 같은 경우는 이런 스모키한 피트의 느낌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해서 만든 제품. 인치몬이요? 네네네. 그래서 같은 12년 숙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또 다양한 타입의 제품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또 이례적이고 재밌는 제품입니다. 이것도 되게 정석적인 싱글몰트 스카치의 느낌이다. 기분 좋은 스파이시함이 딱 있는 것 같아요. 더 스파이시하지 않고 저는 딱 요 정도가 그냥 딱 가볍게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. 드디어 이제 그레인인가요? 그러니까 100% 메가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레인 위스키. 그렇지 않아도 요 라벨에 보면 Made with 100% Malted Barley라고 써있네요. 첫 번째 제품은 그레인 중에 언피티드입니다. 라벨 색깔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빨간색으로 된 제품이 언피티드 제품이고, 녹색 라벨로 된 제품이 피티드 제품입니다. 얘는 46도네요. 되게 화사해요. 향들이 되게 화사한 향들이 많이 나고. 약간 그런 오렌지나 레몬 제스트 같은 그런 향도 좀 있는 것 같고, 곡물로 만든 비스켓 같은 그런 풍미들도 좀 있는 것 같고. 근데 사실 이거 그레인 위스키 아니라고 그냥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해도 모를 것 같아요. 얘는 약간 뭔가 좀 프루티한 노란색, 초록색 과일들이 생각나고, 약간 코코넛 같은 뉘앙스가 나는 것도. 색깔이 진짜 이렇게 연할 수가 있나? 조금만 더 숙성돼서 나왔으면은 저는 좀 가벼운 감이 좀 있어가지고. 자, 저는 이제 마지막 피트 초록 라벨의 그레인 피트를 먹어보겠습니다. 향이 좀 묘하네요. 저는 이제 아일라 싱글 몰트 피트를 먹을 때는 병원 느낌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, 저는 이게 마지막 피니쉬가 병원 느낌이에요. 이게. 얘는 약간 그
그 아니스 계열의 향들 있잖아요. 그런 느낌도. 화한 그런 향들이 좀 있어요. 향이 되게 독특해요. 묘해요. 갓 지은 밥, 약간 찰진 밥 그런 걸 딱 한 입 먹었을 때 그 밥에서 느껴지는 단맛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. 얘도 50ppm이나 되는 꽤 높구나. 간혹가다 이제 아일라 피트하고 이제 내륙 지방, 그냥 스코틀랜드의 피트하고 비교할 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. 두 가지 제품을 이렇게 두 개를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피트의 어떤 캐릭터? 피트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느낌을 좀 명확하게 또 딱 구분할 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드네요. 약간 교보제로 쓰기 좋다. 위스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요소의 느낌을 설명하기에 되게 좋은 제품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주변에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위스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되게 쏙쏙 알아듣기 쉽겠는데요. 뭐 어떻게 보면 가성비 막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크게 메리트 없을 수도 있어. 이 정도 가격대에서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위스키를 좀 알아가고 싶다. 내가 뭐 싱글 몰트 위스키든 싱글 그레인 위스키든 뭐 블렌디드 위스키든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좀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좋네요. 자, 뭐 이 정도까지 우리 한번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한번 잔이유님이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죠. 네. 자, 오늘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좀 혁신적인 다양한 제품군을 만드는 로크로몬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. 주도의 재발견. 재발견. 잔이유님도 이제 알겠습니다. 보셔야죠. 뭐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네네네.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다. 아니 정리를. 정리하라고요? 그것도 하시고 둘 다 네네네. 하시는데, 네네.